이제 서울까지 와서 양보하지 않겠다. 이제 대망의 84년생. 15살 차이 가능? 왜? 역대급으로 재밌다. 네, 하트 페어링이 끝나고 찾아오는 수다 타임. 아니 이게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트 시그널 시즌 3에 나왔던 이가흠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변한 게 있었나 보네? 내가 그렇게 만졌나 보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요즘 근황. 제가 하트 시그널 찍을 때만 해도 제가 한 본과 2학년인가 3학년이었던 학생이었는데 네, 이제 어느새 사회인이 되어서 3년차 올라가는 수의사. 어느새 제가 어른이 되었네요.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학생에서 사회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하트 시그널에서 하트 페어링. 맞아요. 가은 씨와 같이 걷. 그렇네. 아, 또 라떼는 작정했다. 라떼는 나왔어. 라떼는 좀 되게 약간 친해질까? 아 몰랑 좀 이랬는데 여기는 좀 되게 진지하게 뭐 누구 씨는 어떤 결혼 가치관을 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연애와 결혼 사이에 뭔가 거기인 것 같아요. 맞아. 왜 페어링에 가은 씨 불렀는지 알겠네. 왜냐면 이제 약간 가은 씨도 슬슬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맞아요. 학생 때는 그냥 결혼하자가 약간 애정표현의 연장선이어서 좋아하면 다 결혼해였는데 이제는 진짜 결혼 맞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그럴 때야. 연애할 맞아. 때마다 이제 결혼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을 때지.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아니,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래 남녀의 관여가 제일 재밌어. 맞아요. 가은 씨도 보면서 어떻게 응원하는 커플 있어요? 저는 우재현? 오, 역시 여기 우재만 한 명 더 추가되나요? 사실 그냥 느낌이에요. 필이 왔을 때 아 좋다, 보기 좋다. 네. 그러면은 가은 씨의 그냥 개인적인 원픽이나요? 사실 그게 우재 씨라. 그래서 우재 씨가 매력이 그런 게 진짜 매력 있다니까. 있어. 제 주변에 되게 없는 캐릭터라서 이 사람 궁금하다. 우리 가은 씨가 이제 우재현 커플을 미는데 가은 씨의 바람이 이뤄질지 기대해보면서요. 5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지금 또 뽑아볼 건데요. 먼저 가은 씨는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나요? 처음에 사람들 한 번씩 들어올 때 네. 그 우재 씨가 처음에 막 고장 나가지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하다가 그 중간에 딱 앉으시는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오셨어요? 이 와중에 또 우재님이 들어오고 계세요. 미묘한 삼각관계 시작됐습니다. 지민님 우재 씨만 아니길 바랬을 것 같은데. 맞아. 우재 씨야. 안녕하세요. 재현 씨가 환하게 웃는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너무 티난다. 네, 이어서. 또 재현님 의식하게 되죠. 방 1층이에요, 2층이에요? 저 2층이요. 아, 지금 놓고 왔어요. 네. 근데 책이 되게 분명한 거지 않았어요? 그 어두운 피부 해가지고? 제일 분명했죠. 그쵸? 분명했잖아요, 책이. 제일 분명. 용기 냈다. 용기 냈다. 저 둘 사이에 앉았다는 거는 엄청 용기 낸 거예요, 우재 입장에서. 대놓고 어필이 저 정도면. 일단 이탈리아에선 내가 한번 양보했으니까 이제 서울까지 와서 양보하지 않겠다. 실제로 저 분위기를 알잖아요, 가은 씨는. 저 어색한 공기에서 둘이 앉아있는데 가운데를 뚫고 앉는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뭐 거의 최고급 플러팅 그 상황에서 최고급. 네. 보통은 조금 난 잘 모르겠어 싶어서 가생이로 가게 되는데 네. 나는 너의 옆에 앉고 싶다 지금은. 딱 벽을 내가 만든다, 너희 사이에. 그분 나름에서는 상당히 용기를 내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우재님이 많이 깨달았구나. 한번 양보했다가 한 피봤어. 번 살짝 배려 있게 행동하셨다가 여기는 아니구나. 여기 배려할 곳이 아니구나. 노력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글로 갔으면 그냥 우연치 않게 거기 앉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텐데 한번 이쪽을 생각하시다가 맞아. 쭈뼛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노력하셨구나. 맞아요. 진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민 씨가 그냥 딱 걸어와서 앉았으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양보까지 했던 우재 씨가 엉덩이를 거의 앉다가 바로 일어나서 이렇게 가운데로 딱 앉는다는 거. 나 이제 봐주지 않겠다. 나도 있다. 내가 약간- 여기 있다. 그쵸? 그런 느낌인 거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에 이제 재현님이랑 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친해.
이런 느낌을 좀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신분 있을 것 과시. 같아요. 응. 그치. 왜냐면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사람 되게 소외된다. 맞아. 그죠?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만연할 것 같아요. 맞아. 저 첫 입주하는 저 순간 그런 느낌을 잘 알잖아요. 우린 모르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되게 떨렸죠. 제가 첫 번째 여자 입주자인 것도 몰랐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갔어요. 뭐 어떤 곳일까? 이렇게 설레서 갔는데 갑자기 그때 의동 오빠, 인우 오빠가 약간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들고 있던 걸 다 떨어뜨렸거든요. 신발 벗는 걸 굳이 보는데 이제 근데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남자 두 분인데 제가 들어간 거라 저도 자리 선정을 좀 나름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정신으로 했나. 그 여러 가지 진짜 미묘한 거를 다 잘 표현하는 게 저는 자리, 이 거실, 그치. 이 분위기. 근데 우재 씨가 근데 딱 우리가 캐릭터를 아는데 저기 가운데 딱 앉으니까 이탈리아 우리 입주했을 때 그 삼각구도 그 삼각관계가 딱 다시 펼쳐지면서 데자뷰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이 세 사람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언니는 어떨 것 같아요? 아, 나는 우재현 일단 스타트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음. 왜냐면 저번 데이트가 너무 좋았고 둘이 또 주파수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만남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때문에 그렇게 스타트를 하지만 또 중요한 건 자기소개가 있고 그치. 여러 직업 가지 소개가 훌륭하신 분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매력에 눈이 트일 수 있단 그치. 말이지. 그러니까 지민 씨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탈리아 때보다 조금 빠져주는 느낌이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 내일 혹시 몇 시에 나가요? 모르겠네. 오늘 이제 알게 되겠죠. 제 방에 있는 우재현의 푸른색이랑 기류를 파란색. 보고 조금 주춤하시는 건가? 그런가? 그 느꼈나? 아, 그 둘이 뭔가 아는 너무 가까운 사이에 뭔가 얘기가 갑자기 하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나름 내적 갈등 상황이 아니신가.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민 씨가 여기서 물러나실 분이 아니에요. 그치. 물론 하늘 씨의 엄청난 플러팅을 받았지만 아직 마음은 재현 씨가 들어오는 순간 그 표정 보고 보였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막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지민 씨가 약간 재현 씨 스타일을 좀 파악한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내가 너무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내 속도 조절을 조금 해야겠다. 지민 씨가 저번에 한번 대놓고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막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재현 씨가 지민 씨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자기한테 확 마음을 안 주니까 지민 씨도 약간 이 방법은 안 되는 것 같다. 아, 재현 씨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좀 천천히 다가가고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느껴서 지민 씨가 저는 앞으로 약간 노선을 재현 씨가 자기를 좋아하게끔 이렇게 서서히 공통점을 좀 찾아가면서 은근히 쪼리는 그런 요리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재 씨가 가운데 앉잖아요. 그럼 지민 씨가 원래 대놓고 말하는 스타일인데 왜 여기 앉아? 형 왜 여기 앉았어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 별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색한데 넘어가고 살짝 빠져주고 이런 게 노선 변경.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약간 혼자 지금 혼란스러워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언니들은 만약에 지민 씨처럼 저는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마음을 딱 돌리는 필살기가 있으세요? 어렵다. 지금 사실 따지면은 우재한테 너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민 씨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저는 근데 확실하게 내 마음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솔직함이 무기예요. 솔직권법이 어. 무조건 짱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부담 없이. 부담 그게 없이. 어려운 거죠. 네. 저의 나름의 그 무기는 그냥 솔직함이었어요. 엄청 낮잖아. 그치. 저는 사실 안 솔직한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저도 근데 좀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네가 좋은 것 같다는 거를 어떻게 잘 우회해서 원래 어떤 성격을 좋아해? 나는 밝은 사람. 난 밝아. 난 그 유일하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 상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내 솔직한 마음을 전달해라. 그러면은 이제 라라 언니 픽은 어떤 장면이에요? 아, 오늘 저는 너무 많았는데 일단 드디어 우리 입주자들의 직업과 나이가 공개가 이렇게 됐잖아요. 일단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은 일단 창환 씨 파일럿이고 84년생, 그리고 우리 우재 씨 화가 90년생이로, 그리고 지민 씨가 삼성전자 전략기획팀 92년생, 찬영 씨 의사 스타트업 대표. 그럼 지민 씨랑 지금 찬영 씨 동갑이에요. 네, 친구. 우리 재현 씨 변호사고요. 95년생 맏언니 채은 님이 96년생 경제연구소 연구원. 하늘 씨가 98년생 무용수겸 모델. 지원 씨가 99년생 막내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가은 씨가 좀 경험자니까 저 때 저렇게 딱 공개되고 나면 약간 심정 변화가 있나요? 확실히 좀 다르게 보이는 건 있었던 것 어. 같아요. 네, 대단한 직업 가지고 계셨구나.
조금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페어링 아웃은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이대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더 진득하게 알아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심경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재현 씨의 직업과 나이를 들은 그 지민과 우재의 반응이 네. 진짜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게 언니가 꼽는 명장면. 네. 재밌었어요. 그턱 둘 다 빠져서 이렇게 턱 올려줬어야 되는 그 장면. 저는 이재현이고요. 아, 대학생. 좋아한다. 아, 유독 좋아하더라고요, 대학생이. 저는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사무실 준비 중이라서 아, 그럼 로펌 이따 나오시는 거예요? 네, 로펌 다니다가 기업 사내 변호사로도 좀 있다가 진짜 반전. 남자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반전 매력 같은 거. 우재 씨가 저렇게 리액션 크게 하는 거 처음 봤어. 지민 씨도 막 이러고. 맞아요. 그럼 재현 씨 직업 듣고 두 분이 조금 심경 변화가 크게 생겼을까요? 우재 씨도 사실 당황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가? 다들 너무 대단한 직업이시지만이라고. 다들 너무 대단한 이제 직업이셔가지고 제가 약간 아 우재님도 안 돼. 대단한 직업이지. 안 돼, 기죽지 마. 받았습니다. 본인이 겸손하게 얘기하신 멘트에서 느꼈는데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재현님의 태도 일관적으로 했고 오히려 그 스며들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저도. 저는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가은 씨가 조금 대변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은 씨 약간 반전이잖아요. 가은 씨의 직업이 딱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와 이렇게 더 호감을 더 느끼는 것처럼 할 때가 많았나요? 네, 대부분은 뭐 특히 요즘 남자분들은 그냥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봐주시고 조금 뭐 꼬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야 뭐 네가 너가 살 수 있잖아. 약간 이런 식의 반응. 그래 자격지심 있는 사람 네, 좋은다니까. 자격지심이 있으면 저한테 그 날선 말들 하긴 했는데 근데 뭐 대부분은 그냥 동물을 좋아하시나 봐요가 제일 많이 들은 답변이고 우회적으로 칭찬하시는. 그러니까 우재 씨나 지민 씨는 그런 스타일은 조금 아닐 것 절대. 같아서 네. 오히려 좋아하시지 않을까. 특히 지민 씨는 나는 아까 이거 걷어주는데 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요. 그냥 옆에 계속 맴돌고 있는 것부터가 계속 태도가 일관적으로 이제 재현 씨한테 잘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돼요. 약간 우재 씨는 일단 좀 감성적인 순수 화가고 재현 씨는 좀 이성적인 약간 변호사 느낌이잖아요. 공감대가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직업 필드가 이렇게 다르면 좋을지 아니면 너무 이게 공감을 서로 못 해주니까 너무 안 맞을지. 약간 어때요, 가은 씨는? 마침 가은 씨가 또 전문직이죠. 난 궁금해요. 의사들은 보통 막 같은 의사 쪽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랑 다른 분야인 사람이 더 좋아요. 더 흥미롭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체능이 너무 소질이 없다 보니까 뭔가 막 몰두해서 그림 그리거나 막 바이올린 켜는 모습 이런 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성으로 만나본 적은 없네요. 죄송하지만 같은 필드에서 만나보신 적은 있나요? 있긴 해요. 이런 거 궁금해서. 저는 장단점이 있죠. 있죠.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너 그건 진짜 힘들었겠다. 예, 이런 거는 좋은데 만약에 다른 분야면은 이거를 설명하기까지가 초반부터 막 빌드업을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좀 재미가 덜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조금 신비감이 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일과 사랑을 좀 구분하고 싶은 단계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은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게 그래서 우재 재현이 이렇게 다르지만 자기 성향이 이렇게 가은 씨처럼 다른 업계를 더 좋아하는 성격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건 모르는 거다. 예. 재현님한테 신경 변화는 없어 보였어요. 재현님이 우재님을 일단 그쵸? 택했잖아요. 지금 서로 택한 것 자체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같이 살면서 너무 공통점을 못 찾거나 대화에서 막 이런 게 조금 느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전 좀 놀란 게 찬현 씨 너무 되게 겸손 루트를 이렇게 하고 오다가 오늘 약간 나 이제 이건 오늘 내가 보여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전에는 두 개예요 직업이?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의사하고요. 오후에는 맞추신 스타트업 대표고요. 의료 IT 기업. 제가 만 15살에 의대에 들어갔어요. 천재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최연소 의대학교이라는 소리. 맞아, 그쵸. 천재인 거네요, 그럼? 지민 씨가 그냥 찬영 씨한테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요? 우리 친해지자 찬영아 이런 느낌. 근데 약간 분명히 있었죠. 위트 있게 말했어요. 위트 있게 말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하늘 씨가 그렇게 엄청 큰 리액션 안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도 저 브라운관 안에 있었으면 결혼하들 낳고 맞아. 했을 것 같아. 우리 맞아. 찬영 이거 안 했을 것 같아. 술을 막 치고 막 이럴 수 없어. 난 직업에 전혀 자질구된 사람이 아니에요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 하긴 거기서 명함 받아도 좀 그럼. 웃기죠. 근데 찬영 씨랑 하늘 씨 이 북페어링 데이트에서 약간 어색함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되게 많이 겹쳐서 맞아 맞아.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됐고 마지막 날만 어떻게 이게 선택이 맞아 맞아. 뭐 그런 건지 딱히 다르게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설명을 바라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 위에서 맞아 봤잖아. 맞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내 눈을 아예 안 쳐다보던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여기 서운했네. 근데 저기서 뭐라 그래? 먼저 둘이 올라가시던데. 아니 그거는 따로 있을 데가 없잖아. 왜 따로 있었어야 됐지? 어? 그것도 재밌게 있다가 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네가 뭘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 눈을 진짜 안 마주치더라고. 못 그래서. 마주치겠어. 왜? 없어. 왜? 그렇잖아. 좀 그런 상황에 놓여본 적 있어? 이러면서. 어떤 긍정이나 부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지금으로서. 왜냐면 저기서 대놓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찬영 씨가 하면서 기다리면 나도 모르게 막 변명을 막 하거나. 변명하다가 막 말 길어져서 실수하고 막 그게 왜 그랬냐면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근데 하늘 씨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냥 저는 그냥 여지를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해석은 상대방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중에 지민을 선택해도 이유가 되고 그치. 내가 찬영을 선택해도 이유가 돼요. 근데 아직 초반이니까 난 다른 사람도 궁금해가 이제 본심이셨겠지만 그거를 차마 거기서 말할 수는 없었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고 지민이 나를 향하지 않는 거 느껴지잖아요. 저는 만원이 여기 아니면 채연 씨일 줄 알았는데 반전이 너무 크세요. 오늘 유독 솔직한데? 근데 이거 진짜 해드시는 거구나. 이거 왜 이렇게 먹고 아직은 옮겨서 직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저는 하늘 씨가 대놓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민 씨가 나한테 별로 피드백이 안 오니까 맞아. 약간 마음을 점점 접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찬영과 하늘의 관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찬영 씨는 계속 직진하실 것 같아요. 하늘 씨한테. 찬영은 이 여자도 나에게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본인을 픽해주잖아요. 그러면 쌍방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쵸. 근데 저는 찬영 씨가 좀 다른 분들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사건 사고가 터져요. 맞아요. 우리는 막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우리 란다 언니 픽이 너무 궁금합니다. 저 울고 있습니다. 왜요? 나의 원픽은 가장 슬펐던 장면. 상한과 나이 차이. 지원이 서로의 나이를 들었어. 파일럿입니다. 어떻게 맞췄어요? 상한님의 표정에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보잉 777. 지원 씨 지금 약간 눈 하트 뿅뿅인데 지금? 나이가 좀 있죠. 84년생. 84년. 아 진짜 동안이시다. 앞에 나 혼자 4로 시작하는. 전혀 나이 차이를 못 느꼈어. 지금 지원 씨 약간 멘붕 왔어 지금. 왜냐면 지원 씨 너무 어려 보여 지금 갑자기. 저는 99년생이고. 만으로 25입니다. 가장 어리죠. 가장 제일 막내인데? 그럼 이제 15살 차이. 지금 아이고야 지금. 저 오늘 퇴소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실시간으로 두 사람 모두 이렇게 좀 생각이 많아지는 듯한 그 표정에 읽히는데 너무 슬펐어. 창한 씨는 지원 씨가 한 살에도 많았으면 좋겠을 테고 지원 씨는 창한 씨가 한 살에도 어리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는데 둘이 너무 끌리는 거야. 오가는 메시지 속에도 막 그런 마음이 내포돼 있다는 게 말 계속 걸어줘요. 뭐 이런 거 나 그런 게 너무 그치. 그리고 아까 그 지원 씨가 언니들 있는 방에서 이제 저한테 말 안 거실 거래요. 말 안 건다고? 왜? 근데 이탈리아에서부터 여기까지 두 분은 아무 변수 없이 진짜 대화도 잘 통하고 두 분이서 그 북페어링 데이트 할 때도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어. 답변도 너무 비슷하고 생각이나 상상하고 계시는 부분이 저랑 비슷한 결인 것 같아서 같이 밥 먹고 웃을 수 있는 일상이 절대 당연하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걸 저는 좀 알고 있어요. 진짜 운명처럼 이렇게 비슷한 상대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참 어렵다. 저는 둘의 마음이 다 이해가 돼서. 나이를 알기 전에 호감이 딱 생겼어. 쉽게 15살 차이 가능? 이거잖아요. 강은 씨는 어때? 너무 마음이 갔어. 저는 가능.
오. 저는 약간 나이는 숫자 불과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제가 아직 미혼이라 그치.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많이 차이 나는 사람 아직 안 만나봤죠. 네, 15살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이게 환경이 중요한 게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7살 차이 나셨는데 그걸로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엄마는 막 야구장도 가고 싶고 막 젊으니까 막 콘서트장 에너지가 가고 싶은데 많으신데. 아빠는 회사 끝나면 누워있고 싶은 사람이야. 이게 텐션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엄마가 그걸로 저한테 맨날 귀에 못이 박히게 너는 절대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이랑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마라를 그래서 항상 만날 때도 나이 차이 늘 안 나는 사람 만났어요. 연하 아니면 동갑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확실히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한테는 이게 진짜 큰 허들이에요. 언니는 어때요? 나는 뭐가 문제가 될까? 진짜? 둘이 이 나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잘 맞았나라고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봐도 될 것 같아. 이 사람이랑 나랑 나이가 상관없이 만났는데 너무 다 찰떡궁합이었어. 그럼 이 나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좀 더 나이가 있을 뿐이에요. 앞이 8일 뿐이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뭐가 문제야? 얘기는 하고 싶지만 전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제 창원 씨를 보면서 느꼈던 게 창원 씨는 마음 먹으면 저기 있는 모든 분을 맞춰줄 수 있는 연륜이라는 거야. 맞아. 그 여유, 그 배려심, 침착함, 그 성숙함. 우리 하트 페어링의 매기로 출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원 씨 너무 괜찮은데 엄마를 지워, 기억 속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같은 나이인데. 그건 맞아. 그렇게 운동하시고. 그래서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연장자인 창원 씨가 이렇게 먼저 다가가기에 뭐 양심 없냐? 뭐 이런 주변의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원 씨가 근데 마음속에 창원님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가 있는 것 같아요. 84년생이면 할 때 데이트할 때도 못 느꼈지. 네,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창원님이 말 안 건다고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발 지원님이 용기 있게 먼저 좀 다가가면 창원님의 마음이 훨씬 가볍게 나 나라랑 지금까지 찍으면서 이렇게 안 맞는데 안 맞다는 기운이 지금 느껴져가지고. 이게 창원 씨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창원 씨가 지원 씨 잘 맞춰주고 쉬워 지금은. 맞춰주다가 세대 차가 날 거 아니야. 그쵸, 듣는 노래만 해도 그런 허들이 몇 번 있다 보면 둘도 멀어질 수도 있다. 페어링 북에서 같이 일치했잖아요. 그건 맞지만. 이걸 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사람 당연히 고민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이 차이 뛰어넘고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전 란다 언니에게 궁금해요. 나이 차이가 연애와 결혼에서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언니는 워낙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솔직히 미치죠? 우리만 봐도 네. 우리가 이렇게 열띤 논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미칩니다. 그쵸? 보면은 저기.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멋있다. 이 처음 보죠, 여기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오늘 가은 씨 잘 들어요. 잘 들으세요. 아예. 결혼 생활에 나이 차이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 오늘 네.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우리 처음 상대를 만났을 때 강한 끌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더 강하게 끌린대요. 진짜? 근데 일단 상대의 성숙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에너지 다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모습에 좀 신비감 느낀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서로 끌리는 거야. 이런 매력을 서로에게 발견할 수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우리가 결혼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나이에 맞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왔으면 아무래도 준비가 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그거 굉장히 무시 못할 요소. 그렇지. 포텐셜을 보고 결혼을 하느냐 이미 안정적인 남자를 보느냐 할 때도 또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결혼하는 순간에는 경제적인 요건과 이런 게 더 좋겠지만 이 사람이랑 5년 살 겁니까? 10년 살 겁니까? 30년 뒤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또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 근데 언니 말도 맞아. 가는 데서 언니 나온 거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이 차이보다는 이 건강 나이? 괜히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원 씨. 마음이 너무 창원 씨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필 막내야, 왜? 맏언니였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지금. 그러면 좀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팁도 있을까요? 있죠.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들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항상 단점만 보완하려 하거든요. 장점을 좀 살리세요. 일단 나이 좀 있는 분의 장점은 뭐예요? 여유롭고. 여유, 어, 성숙 성숙.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좀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분의 장점은 발랄하고 그치. 생기 영화지, 있고 확실히. 맑고 열정 에너지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교감하면 서로 배우고 또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입국 딱 타고 지금도 전 답답한 게 지연님 그냥 문자로만 하고 언니들이랑 얘기하잖아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고 난 이런 건 좀 힘들고를 혼자 꿍 하지 말고 서로 소통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나누면서 하면은 훨씬 더 발전적으로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 진짜 추천하는데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만들어라. 취미나 여행이나 운동 같이 한 거 좋죠. 네,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아요. 그건 맞아. 생각보다 그래요. 일하고 우리가 오면 그냥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면 되는 건데 나이를 뭘 따지냐 이거죠. 그게 조금 납득이 되셨어요? 아니요.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바꾸기는 어렵죠, 사실은. 하지만 언니 말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 페어링 하우스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완벽한 사랑이 없다? 사실 창환, 지원이 저기서 나이대라도 비슷했잖아. 그럼 완벽해. 근데 이 걸림돌 하나 생기는 것처럼 근데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 한 게 나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X를 할 것 같으면 이런 관계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나이 적고 내가 원하는 직업 적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가치가 둘이 맞았기 때문에 그치. 저는 나이 차이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 통하는 가치관, 관심사가 너무 통했기 때문에 둘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미란다 법칙도 그러니까 역시 언니 확고한 명언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르잖아. 네.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저 우리 출연자분들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 서울 첫째 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급으로 네. 재밌다. 너무 재밌지. 그리고 또 오늘 역대급 스케일의 서울 페어링 하우스 공개됐잖아요. 우리 압도적인 존재감 자랑하는 페어링 하우스도 한번 같이 둘러볼까요? 네, 같이 봐야겠죠. 일단 이곳이 첫 번째 거실이었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예뻤잖아요. 소파 예뻐요. 여기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네. 소파도 같은 소파예요. 이 소파가 바로 연예인 소파로 유명한 패브릭 소재 고급 소파인데 이게 가격이 무려 6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8명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 많은 일들. 알지 막 누구 잠들어 있으면 또 이렇게 다 터지고. 그리고 거실 반대쪽에 또 두 번째 거실이 하나 있었어요. 거실이 두 개. 맞아. 거실 딱 두 개인데 신혼부부처럼 창한이랑 지연 씨가 같이 막 구경했잖아. 모델하우스 보는 것처럼 조명들도 저는 다 너무 예뻤는데. 사랑이 꼽히는 이 공간을 위해서 다 하이엔드 가구랑 다양한 소품들로 꾸몄대요. 또 계단을 올라가면 2층 공간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아니 집이 아니라 아까 뉴욕 갤러리처럼 쫙. 그러니까요. 저집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는 넓은 또 다이닝 룸이 쫙 나왔잖아요. 맞아.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거기가 너무 구조가 좋은 게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공간이 그 다이닝 룸에서 지켜볼 수 있게 돼 있어서 맞아요. 그 안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하는지 설거지를 하는 이런 성실성도 다 볼 수 있고 누구 설거지 안 해? 도와줘야지. 막 그리고 이런. 원래 역사는 식탁에서 이루어지잖아. 그래요? 아, 또 그렇구나. 왜? 밥 역사가 먹으면서 왜? 썸탈. 밥 먹으면서 썸탈이 딱 아, 좋잖아. 맛있는 그리고 이런 거. 것도 있잖아요. 밥도 이렇게 딱 놔주고 가잖아. 근데 저는 이번 페어링 하우스는 진짜 여기가 짱이었어요. 구름다리. 맞아. 이 가운데 여기가 딱 뭔가 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기에 너무 뭔가 공기도 딱 뭔가 바뀌는 느낌이 맞아요. 딱 들잖아요. 이 구조가 너무 신기한 게 구름다리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맞아. 공간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진짜 페어링 되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간 씨는 저기 하트 시그널 찍을 때 혹시 사각지대 찾아본 적 있어? 저 완전 많이 찾았죠. 네. 있어요. 저는 진짜? 심지어 오빠한테 그 말도 했어요. 저기 나무 뒤로 오라고 하면은 내가 똑똑똑똑 하면 거기로 나와 이런 드립을 했는데 그 편집되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4개의 방도 다 공간마다 좀 입주자분들 개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각기 다른 인테리어로 꾸몄다고 해요. 어머. 창원 씨, 지민 씨가 1층 남자방, 그리고 우재 씨, 찬영 씨가 2층 남자방, 그리고 2층 여자방은 재현 씨, 지원 씨, 하늘 씨, 채은 씨 이렇게 같이 쓰는데 무드 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 저도. 이 룸메이트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언니랑 나랑 같은 방인데 우리 같은 사람 좋아한다? 조금 어색해지는 아유, 거거든요. 걔 대화도 못 좀 하겠고. 그쵸.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문자 와 받고 내가 못 받았어 봐. 아. 같은 사람 좋아하는데 눈물 주룩주룩이에요. 맞아. 어. 아니 근데 약간 1층 남자들이 조금 불리한 것 같아.
1층에 창환님, 지민님 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부지런히 막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입으로 밑으로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됐잖아요. 러브라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문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란. 세 커플이나 됐어요. 예상했던 대로 찬영과 하늘, 그리고 우재, 재현. 그리고 저 쓸쓸한 지민의 한쪽 방향에 저 화살표, 그리고 나이 차이를 극복한 창환, 지원까지. 예. 세 커플이나 페어링이 됐습니다. 예. 지금 첫째 날은 약간 서로에 대한 맞아. 나한테 마음을 많이 써준 사람한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첫날의 러브라인은 너무 큰 맞아, 그런 맞아.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냥 어떻게 될지를 조금 보면 될 것 같다.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만큼 오늘 문자를 받지 못한 채은 씨랑 지민 씨도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실망하게 일러요. 맞아, 첸 씨는 지금 아직 친해지지도 이제 진짜, 않았어. 이제 서울에서 첫날이니까요. 슬슬 저는 적극적으로 마구마구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길을 정했다. 전 판도가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도 저희랑 같이 떠들어봐요. 안녕.